서 변호사님, 네. 민주당 당내 사정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의원 축소를 골자로 한 전대 룰도 고쳐버렸고, 거기에다가 공천 룰까지 강행 처리를 하면서 마유회를 지금 고수하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또 이낙연 신당, 그리고 원칙과 상식그룹의 탈당 움직임 등 이재명 민주당,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이 무너지는 소리가 이렇게 점점 커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좀 눈길을 끄는 내용이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발언 강도를 높이고 당 대표 퇴진을 압박하고 있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10일에는 뜬금없다고 저는 보는데 이준석을 우리 정치에 매우 드문 인재라고 이렇게 추겨 세우면서 때가 되면 만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낙연, 이준석 낙준연대가 성사되는 것이냐, 물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낙석연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비아냥을 했습니다만요. 거기다가 또 이준석은 이전 대표님, 전 총리님 만날 준비가 저는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낙연과 이준석 왜 만나는 거예요? 그 서로 뭔가 접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마 이제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아직도 이제 이게 협상 카드로 첫째 이제 그 이낙연도 이게 반드시 나가서 신당 만든다는 것보다는 좀 이게 협상 카드로 나 언제든지 이게 당 만들어 뛰쳐나갈 수 있으니 우리 요구를 좀 들어줘. 이 말은 내 계보 공천을 좀 확실하게 좀 챙겨줘. 그거를 뭐 이렇게 확실히 협상 카드로. 거죠. 그러니까요. 아마 요구 사항이. 근데 문제는요. 문제는 이제 그걸 들어주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아요. 방법이. 왜냐하면 이게 이미 나름대로 공천 룰이라든지 다 이게 이미 그 이낙연계 의원들에는 전부 자격들이 다 가 있거든요. 다 가 있잖아요. 다 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 상태에서 이재명이나 그 사람들 철수시키거나 포기시킬 수가 없고 방법이 없죠. 결국은 이재명이가 들어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낙연의 요구 조건이. 그렇다면 저는 근데 이낙연도 지금 협상 카드로 강공을 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게 끝내 이재명이가 어떤 양보할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게 결국 이낙연은 분당 신당 만들어서 나갈 수밖에 없다. 제가 옛날부터 그 수박이 두 쪽 쪼개지듯이 쫙 쪼개진다고 두 조각 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예측을 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준석이도 마찬가지예요. 이준석이도 이제 뭐 진짜 파격적인 조건으로 잡으면 지도 안 나가고 싶지. 나가면 이게 시베리아 벌판인데 뭐 예를 들어 내가 대구를 공천 주거나 아니면 이게 비례 상위 순번 주면서 공동 선대위원장 좀 맡아달라. 이러면 이게 이준석이도 남겠지. 그러겠죠. 근데 지금 방송을 많이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준석에 대해서는 냉담합니다. 아니 관심이 없어. 아무도 이준석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잡으려는 사람이 없어. 손절을 해버렸던데요. 근데 옛날에 인류아이가 몇 번 찾아가다가 이제는 아무도 안 잡아. 그러니까 이준석이도 거의 쫓겨나듯이 나가는 거죠. 요구조건을 안 들어주니까. 그러네요. 뭐 남아있을 명분도 없고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12월 달에 창당한다더니 이제 1월 달에 또 하겠다. 왜? 사람이 없으니까. 27일 날 탈당을 하겠다고. 근데 당은 또 1월 달에 만들고 계속 늦춰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결국 이제 둘 다 협상 카드로 강공을 펴다가 둘 다 당에서 저는 쫓겨나는 듯이 나가는 이런 이제 그 신세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둘이 연합을 한다. 근데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층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아니 뭐 하나가 일치되는 게 있어야지 뭐 이준석이하고 이낙연이 연대를 하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정당의 정의를 보라고요. 정당이란 게 뭐냐? 정당이라는 거는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결사체. 이게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준석이하고 이낙연이가 양쪽 당에서 쫓겨난 것 빼고 이게 무슨 정치적 공동 뭐 이게 결사체 목표나 지향점이 다르잖아요. 저는 연대가 어렵다고 보는데 되어봤자 이런 연대가 성공할 리가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삐끗삐끗하다가 총선 참패하고 바로 그냥
해체되겠죠. 이렇게 결말은 뭐 뻔한 거 아니냐 이래 봅니다. 그러나 이준석이든 이낙연이든 현재로서는 좀 힘이 붙인 상황 아닙니까? 과연 이낙연이가 신당을 창당한다고 한들 지금 이낙연계로 알려진 서른이라든가 윤영찬이도 탈당은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지금 말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서로 5월 동지랄까 우리 세 있어 둘이 합치면 이거 만만치 않아. 그런데 일종의 뭐 외연 넓히기랄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압박으로 먹힐까요? 이재명을 지금 압박하고 뭐 또 이준석도 뭐 우리 이낙연하고 합치면은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그냥 죽지 않아 뭐 이런 생각으로 서로 좀 접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런데 지금요 저는 이래 봐요. 이게 만약에 뭐 공천에서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나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게 소신껏 미리 나가야 되거든요. 미리 탈당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탈당할 의원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요 이준석이 나가도요 유승민은 안 나간대 100%. 네. 뭐 유승민을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물어봤더니 아예 연락 안 한대요. 제가 오신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혁신위원 오신환 있잖아. 통화를 했는데 그 유승민계였거든 원래. 예. 근데 유승민하고 이준석이는 연락 안 한 지가 오래됐대. 그러니까 유승민가 안 따라 나가면 이미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천하용인도 저는 이준석이는 뭐 다 간다고 오늘도 그러던데. 그 도의원은 이기인만 따라가고 나머지는 안 간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이제 뭐 허나 동대문에 그냥 경선 주면 되는 거예요. 경선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김경진 의원 있잖아. 예. 그 지역이거든요. 그다음에 천안함이 뭐 어디 전라도 공천 주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뭐 김용태는 뭐 볼 것도 없고 따라서 이제 그 소신껏 미리 따라가야지. 네. 뭐 나중에 2월 달에 3월 달에 공천 안 되니까 뭐 그때 나가봤자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이게 썩은 고기만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지. 네. 그거는 이제 그 의미가 없고요. 소신껏 미리나 이준석하고 새정치하겠다. 이렇게 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이낙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홍천, 윤영찬, 이원욱, 뭐 김종민 이 자들이 미리 나가야 되잖아. 지금 안 나가잖아요. 10일 토크쇼에 지지자 한 1,500명 왔는데 뭐 조홍천 의원을 제외하고 세 사람은 12월까지 당에서 어떤 쇄신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얘기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나갈지는 봐야 되지만 그러고 그 수가요. 네. 많은 것도 알고 저는 이낙연이가 나가도 현역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게 경선 기회를 준다면 굳이 나가야 될 이유도 없고요. 진짜 나가면 힘들거든요. 요즘 이게 신당 창당이 그렇게 쉽습니까? 옛날처럼 이게 자금을 대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자금 조사도 많으면 자기 돈으로 이준석이 하나만 해도 이게 신당 넌 무슨 돈으로 만들 거야? 그렇잖아요. 네. 돈도 있고 자금 다 조직 필요하잖아요. 네. 저는 의외로 이게 따라 나갈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낙연 입장에서는 최근 언행을 보면은 탈당 그리고 신당 창당으로 굳어진 느낌을 주기는 해요. 그것도 뭐 페인트 모션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1월 중하선 아까 서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이재명의 재판 상황들이 심각해질 경우 당내에서도 흔들릴 수도 있고 특히 호남 민심이 이재명 갖고는 안 되겠는데 뭔가 대안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낙연도 대안 세력에 대한 호남 민심의 추이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의 생각은 비례대표에서 병립형으로 사실상 굳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금 당내에서 뭐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서 친명 쪽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놓지는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병립형으로 갈 경우 당내뿐만 아니라 당외에 있는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으로서는 1월 중하순경에 뭔가 이 변화, 나름대로 어떤 계기를, 터닝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이준석 신당보다는 이낙연 신당이 조금 더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이준석 신당은요, 아무 지역적 기반이 없잖아요. 정당은 게 지역 기반이 좀 있어야지 몇 석이라도 지역 권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준석이는
그 갤럽에서 여론조사했는데 예. 대구에서 1% 나왔어요. 맞아요. 대구에서 1% 나왔어요. 이준석이가. 예. 근데 이준석이가 호남 가서 그러면 얻을까요? 얻을 데가 없잖아요. 예. 이준석 신당은 지역구에 한 석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모든 평론가가 이야기해요. 예. 근데 이낙연은 저는 좀 다르다 봐요. 이낙연은 만약에 그 이재명 리스크가 극대화되고요. 예. 제대로 이게 정세균이나 또는 이제 그 김부겸이나 예. 연대 가지고 친명의 지지를 받으면서 신당 만들어 나가면 예. 저는 상당히 호남에서는 접전을 벌일 수 있다 봐요. 그러니까요. 예. 뭐 호남. 다는 못 먹을 거야. 예. 그래도 이게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이낙연 신당이 호남에서는 접전을 벌이면 반씩만 먹어도 지역구에 몇 석입니까? 그리고 비례대표가 비례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이준석 신당은 아예 기반이 없어서 어려운데 이낙연 신당은 뭐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데 수도권에서도 몇 석을 얻을 가능성은 있죠. 공천 떨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력한 친문 중에서 전해철이라든가 홍영표 뭐 이런 사람들 떨어지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갈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낙연이라면 자꾸 이게 신당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이재명을 끌어내릴 것 같아요. 제가 민주당 우리가 접수하자 비대위로. 지금 그런 입장인데 이재명이가 택도 없는 소리 말고 나가려면 나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마이웨이를 가니까 이낙연으로서는 다른 선택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끌어내리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근데 워낙 여론이 안 좋아지면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이거 사법 리스크가 계속 오거나 또 이제 이거 추가 영장 내지 기소는 될 거 아닙니까? 기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영장을 치든 이렇게 되면 이게 그 사법 리스크가 아주 커진다. 그다음에 이거 백현동 김현수 판결 막 나오고 이러면요. 진짜 이게 이재명이가 잘못하면 못 버티고 물러나면 그럼 이게 비대로 갔을 때는 당 장악이 되거든요. 뭐 이게 1차 시나리오는 당을 장악하다 이재명 끌어내리고 이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된다. 뭐 이재명이가 끝까지 버틴다. 이럴 때는 이제 그 세를 규합해서 신당으로 나가면 상당히 그 나름대로는 선전이 할 걸로 저는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보수 입장에서는요. 아주 좋은 시나리오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수도권에서 만약에 이낙연 신당과 민주당이 대분열이 돼버린다. 후보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그 국민의힘이 상당히 그 어부지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선거는 이제 정책 인물 구도거든요. 만약에 이낙연 신당이 좀 세를 얻어서 의미 있게 분열이 되면 저는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좋은 구도가 형성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뭔가 좀 얘기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관측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건 뭐 아직 드러난 것은 없는데 민주당 얘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개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명칭 개딸 쓰지 말라. 이런 청원을 뭐 당 게시판에 올렸다고 그러네. 아니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멋대로 또 쓰지 말라. 무슨 속셈이에요? 웃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 이제 그 프레이밍 아주 그 나쁜 이미지로 프레이밍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렇죠. 계속 그 나쁜 정치 훌리건처럼 옛날에 홍위병처럼 이런 이제 그 집단을 개딸 하니까 어감도 안 좋은데다가 나쁘게 프레이밍 돼 있다. 이래서 쓰지 말아달라고 언론에 중재하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요. 저는 뭐 아니 그 자기들이 처음에 양아들 개딸 개혁의 딸. 그다음에 그 양아들이라고 양아치처럼. 개혁 아들에서 양아들 아닙니까? 뭐 양심의 아들인가 뭐 하여튼에 양아들. 양심 아들. 그다음에 개딸 개혁의 딸. 개삼촌. 이게 줄이다 보니까 그 개딸 뭐 이렇게 됐는데 뭐. 쓰지 말한다고 안 씁니까? 저는 더 쓰려고 그래요. 방송마다 개딸 더 쓰려고요. 이재명 대표도 뭐 소송을 하든 말든. 이재명 대표도 뭐 이렇게 SNS에 그 제명인의 마을 그 개설한데 그 박상현이라는 사람이 개설한 모양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개딸님들 늘 고맙습니다. 계속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스스로 서정욱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야 너 정욱 이름 쓰지 마 이런다고 이게 남이 안 씁니까? 내가 지은 이름이고 맞잖아요. 저는 뭐 개딸도 이제 뭐 자기가 그 개딸이 부끄러운 줄 아는가 봐. 걔가 이름 못 쓰게 하는데요. 이미 늦었다. 저는 앞으로 더 개딸이라는 말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서도 뭐 자기들이 쓰고 싶다 해서 쓰고 쓰지 말라 해서 안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